의사 1000명에게 의사가 출연하는 건강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65.3%가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홍보선 프로그램으로 기획 의도가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8%, 그리고 검증되지 않거나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 22.9%나 되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조차도 틀린 정보를 전달하다니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흔히 이런 의료 전문가를 쇼닥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쇼닥터는 의사 신분으로 방송 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가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를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전문가 추천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오메가3와 비타민 D 등 각종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50대 이후부터 서서히 신체적 피로를 느끼고 근육량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주위 사람의 추천으로 영양제를 장기간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최근 스위스 베른다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오메가3와 비타민 D는 3년 가까이 추적 관찰하였으나 근감소증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1년 가까이 영양제를 잘못 복용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메가3를 장기간 잘못 복용하였을 경우 오히려 간 수치를 높이고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저와 같은 중장년층이 영양제 복용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둘째, 영양제를 올바로 복용하기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셋째, 근감소증 질환과 올바른 영양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노화를 이겨내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중장년층의 10명 중 8명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의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 10명 중 6명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데 지인, 주위 사람들 소개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영양제를 선물 받으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고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지인의 소개로 영양제를 구매해 먹게 되었으며 구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해당 영양제가 근감소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크게 의심하지 않고 복용하였습니다. 수많은 영양제 중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찾는 이유 중 하나로는 근육과 신체적 능력을 강화하여 근감소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검색한 화면에는 오메가3가 근육과 신체적 능력을 강화하여 근감소증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복용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식약처는 실제 의사가 판매하는 제품에서 마치 질병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올바로 복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제품에 별도 표시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땐 제품의 영양, 기능정보 표시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고혈압, 당뇨, 관절염, 비염 등 특정 질병 치료 효능, 효과를 표방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기능성과 효능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표시란에 강조하는 내용이 없으며 허위 광고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 표시란에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드시고 계신 영양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해당 표시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망병통치약처럼 드시고 있다면 잘못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기능성을 가진 여러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하면 예상하지 못한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한 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EPA, DHA, 함유 유지 제품은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 강화제 등을 복용하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밀크시스 추출물, 프락토올리고당 등을 먹고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 위장장애가 나타난다면 더 이상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 주의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년층부터 관리해야 할 근간소증이란 어떤 질환일까요? 근간소증의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2016년 WHO에서 질병으로 분류하였고 21년부터 한국에서도 진단 코드를 포함하여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노화로 신체 기능이 감소한 상태인 근감소증은 예방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당연히 찾아오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근육은 빠른 속도로 빠지며 50대에 이르며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하고 80대엔 40대에 있던 총 근육량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는 치료제가 없는 질환입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50대부터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근력운동 실천율이 17.7%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과 부상 위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근력운동에 부담을 느끼는 노년층을 위해 섭취만으로도 근육 증가에 기여하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성인의 1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영양조사를 통해 공고되는 1일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 정도입니다. 노인의 경우 되도록이면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60kg 이상의 성인이라면 최소 하루 7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즉 달걀 10개나 우유 2000ml 또는 소고기 300g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육체활동이 줄어드는 50대부터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영양제로는 오메가3나 비타민 D가 아닌 단백질 보충제가 더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가오는 100세 시대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죠. 영양제를 구매하거나 복용 시 이거 하나만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제의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복용하기보다는 나에게 꼭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